안녕하십니까. 치기공학과 이서연부터 인공치와의 배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치 배열 시 주의사항은 먼저 인공치를 배열하기 전에 교합제를 올릴 때에는 교합제의 형태 및 경사, 교합제의 높이, 교합 평면의 위치, 교합제의 수평 관계, 치아의 선택과 배열을 위한 교합제상의 지침선을 제대로 만든 다음에 치아를 배열합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돼야 치아 배열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공치 배열하는 순서는 결과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심미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상하하게 전치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기능적인 면을 구성하는 구치부는 나중에 배열을 합니다. 또 인공치 배열 시 편측 치아를 모두 배열하고 반대측 치아를 배열하는 방법과 동해일치를 차례로 배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 배열에서도 한쪽 3개의 3전치를 배열하고 반대측 3전치를 배열하는 경우는 배열도 빠르고 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절치 2개 먼저 배열한 다음에 측절치 2개, 견치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다소 어려운 느낌이 있으나 좌우 대칭성을 좋게 하고 배열 시에 오류를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치부를 배열할 때는 상악 구치부를 먼저 배열하고 하악 구치부를 나중에 배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악 구치부에서도 제일 소구치는 마지막으로 배열하여 전치부와 구치부 사이에 공간을 채우도록 하고요. 근데 상하악 관계가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하악 의치의 안정성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하악 구치부를 상악 구치부보다 먼저 배열하게 되는데, 이는 의치상의 면적, 변형 부위의 봉쇄, 혀와 뺨의 운동, 교합제 형태 등의 조건이 상악에 비해 하악이 불리하기 때문에 하악 의치의 안정을 우선해서 고려한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인공치 배열은 나비치의 구강 내 시적으로 전치부 신미성, 교합 고경, 중심선 일치 등 확인 과정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공치 배열을 정밀한 균형 교합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치부 배열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전치의 기능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심미적, 발음적, 역학적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인공치를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심미적 요소는 당연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잘 웃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치약 환자에게는 입술의 형태와 윤곽, 입의 형태, 안면 표정 등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치아의 위치를 가능한 한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게 배열하고 흡수된 조직을 의치상으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치과 의사는 상하악 교합제를 구강 내에 시적하여 위치를 설정하고 교합제의 형태를 결정하여 6전치 배열에 대한 지침을 정합니다. 이때 교합제의 위치 설정은 교합제의 순면과 전치의 순면이 일치하도록 배열될 것이므로 의치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학적 요소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음적 요소는 발음은 전치부의 절단면 위치, 하악 의치의 설면 형태와 두께, 상악 의치의 구개 부위 형태와 두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요. 역학적 요소는 하악의 전방 운동에서 절단 교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악 운동의 기능적 범위 내에서 상하악 전치부의 절단면들이 서로 접촉될 때 구치부의 교두들도 접촉되어 의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치와 안모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 사항으로는 상악 중절치의 장축과 안모의 조화, 전치를 배열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안면 장축에 대한 중절치의 장축 관계입니다. 중절치의 장축이 안면 장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전치의 절단면은 이은선이 동공간선과 평행을 이룰 수 없게 되어
그 치아 배열이 앞면과 조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절치의 장축은 앞면의 장축과 평행하여야 하며 치열궁의 정중선은 앞면의 중앙 부위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앞면의 중앙 부위는 양쪽 동공간선의 중심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가상선에 의해 결정되고 치열궁의 정중선은 모형 위에서 절치유두의 위치를 관찰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절치유두는 자연치열의 상악 양 중절치 사이에 설치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악 전치와 하순의 미소선. 웃을 때 하순은 자연스러운 만곡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걸 미소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침선으로 상악 전치를 배열하는 지침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옆면의 치아 장축들의 조화인데요. 정중선을 중심으로 양측에 있는 치아들이 장축을 서로 평행하도록 배열하면 외형이 어색하고 인위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잘 잡힌 그림이나 구도를 보면 평행선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의 선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듯이 치아 배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외형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 얼굴은 좌우측이 정확히 서로 비대칭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자세히 관찰하면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로 비대칭 정도가 3% 이하이면 비대칭성을 인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환자의 성별, 개성 및 연령과의 조화도 필수적인데요. 치아 순면의 형태가 방형이고 절단면이 직선적이며 순면이 평평하면 남성적인 특징을 주고요. 만약에 치아 순면의 치경부가 현저히 좁고 첨형이고 순면이 곡선적이면 여성적인 특징을 줍니다. 이런 점들도 고려해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네, 이 앞에 보이는 그림은 인공치 배열할 때 교합제를 저기 보이는 선에 맞춰서 교합기에 위치시켜 제대로 교합 관계를 맞도록 체득해야 합니다. 네, 앞에 보이는 첫 번째 그림 인공치아를 지금 교합제 위에다가 위치시켜 인공치를 차례차례 배열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전치부 상악 전치를 먼저 배열하고 옆에 측절치를 양쪽을 먼저 배열하면은 균형이 더 잘 잡혀집니다. 그러므로 저렇게 그러니까 절단면이 보이도록도 관찰하고 순면이 보이도록 관찰도 해보면서 균형이 잘 잡혔는지 천천히 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이제 상악의 견치까지 배열한 다음에 하악의 중절치를 배열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그림은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관찰을 해주고요. 상악 제일 속우치는 제일 나중에 배열하고 저렇게 앞에 나온 그림처럼 순서대로 인공치를 배열해야만 나중에 환자에게 한번 나비치 시적을 해보기 때문에 그때 잘 맞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만약 그때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이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치 지금 저 배열한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치 배열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1학기 때 조금 그때는 처음 인공지 배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인공치 배열이 그 환자의 총이틀을 만들어줄 때 평생 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인공치를 배열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